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이제 뭐 축구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농구, 배구 농구가 있죠. 야구는 이제 어제 LG가 우승하면서 뭐 막을 내렸고 그래서 요 경기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주아이씨님 안녕하시고. 그래서 뭐 바로 가도록 할게요. 어제는 뭐 LG가 뭐 잘 들어와서 다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배구부터 갈게요. 일단 한전대 이제 옥금 그리고 뭐야 새로 들어오신 분 그 다음에 뭐 오늘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. 자, 이 경기인데 일단은 1차전 옥금이 3대1로 승리를 가져갔죠. 그때랑 뭐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옥금은 이제 차지환이 있었다, 근데 지금 부상이다, 그래서 신호진이 나오고 있다, 그런 부분. 뭐 차지환보다 이제 신호진이 당연히 좀 더 낫긴 하죠. 뭐 신호진 젊긴 하고 파워도 세고 뭐 원래 포지션 자체가 뭐 레프트는 아니긴 하지만은 130034님 레드벌룬 1개 뭐 레프트도 감사합니다. 나오죠 사실상. 근데 이제 뭐 컵 경기 때 보여줬던 그 파워는 뭐 라이트에서 나왔으니까. 아무튼 뭐 신호진이 대신 나온다, 그것 빼고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죠.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. 일단은 뭐 기본적인 밑바탕을 깔고 가면은 한전이 뭐 지금 경기력이 너무 쓰레기 그 자체 아닙니까? 뭐 최근에 4연패를 타고 있다. 심지어 지는 경기들 보면은 겨우 해갖고 뭐 직전 우카전 한 세트 땄다. 그때 이제 그 한전이 2.5 마인을 받았을 때죠. 그때긴 한데 한 세트는 땄다. 그때 한 점프는 갔고 나머지는 이제 셧아웃 경기를 다 당한다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한전 뭐 오늘 오케이 뭐 상대로도 뭐 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다. 근데 일단은 옥금이 지금 현재 1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조금 미지수긴 해요. 뭐 물론 이제 붙은 팀이 요새 상승세인 뭐 사마랑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콩이야 뭐 원래 잘하니까 땅콩 상대 셧아웃 당하고, 그나마 원정에서 이제 잡은 게 손보인데 손보 뭐 벌레 그 자체 아닙니까? 뭐 한전과 더불어서 그냥 노답 그 풀세트가 돼 이겼죠. 그래서 원정에 대한 부분이 좀 거슬리기도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옥금 자체가 이번 시즌 그 일본 감독 들어오면서 계속적인 이제 목적타 서브를 날리고 있잖아요. 근데 한전이 지금 가장 컸던 문제가 리시브 아닙니까? 물론 이제 최근의 경기 뭐 사마전이라든지 이제 우카전이라든지 리시브적인 부분이 그래도 좀 나아지긴 했거든요. 하긴 했는데 근데 리시브가 잘 돼야지 뭐 공격을 성공하든가 말든가 아닙니까? 잘 못 올려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조금 힘을 낼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직전에 이제 1차전 맞대결 했을 때도 보면 수치상으로 한전의 이제 리시브 효율 자체들은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공격이 좀 안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죠. 공격이 좀 안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고, 현재 봤을 때는 사실상 뭐 임성진이랑 그 뒤에 리베로 료헤이 그 인간들이 거의 대부분 리시브를 받죠. 서재덕이라든지 타이스라든지 리시브 거의 절망 수준 아닙니까? 근데 그래도 그때 지금까지 뭐 붙었던 서브를 좀 강하게 넣은 친구들보다는 좀 더 뭐 나은 세팅볼에서 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그래도 한전이 조금 상대로 그래도 오늘 경기는 셧아웃까지는 당할 것 같진 않다, 요런 느낌도 좀 강하기도 하고. 그 다음에 그때 뭐 차지한 신호진 뭐 깨놓고 보면은 엄청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 안 들긴 한데, 워낙 또 차지한이랑 그 차지한이 이제 작년에 그 석진욱 있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도 보여주기도 했고, 뭐 신호진이야 컵 경기에서 보여줬던 건또 강력하기도 하지만은 일단 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요 경기는 뭐 한전이 뭐 이긴다까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비빌 수 있는 세트는 뭐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. 옥금의 이 목적타 서브 자체가 그래도 한전한테는 좀 희망의 뭐 부분을 좀 심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, 여기 또 원정에서 지금 옥금 경기력이 그렇게 뭐 좋은 상태는 좀 아니니까 여기는 그래도 승리는 옥금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사이드 볼게요. 사실상 뭐 기존점 대비해서 남배치고 한 세트만 떼도 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. 물론 이제 한전이 최근에 보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세트들이 뭐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은 옥금도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은 뭐 점점점 조금 불안하죠. 레오도 범실도 좀 계속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뭐 얘네도 같이 이제 리시브를 다 같이 봤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좀 흔들릴 감도 있고, 저 경기는 오버 WWLG 뭐 슬기아님 보셔도 좋을 것 별풍선 같다. 100개 그 감사합니다. 다음에 이제 두 번째 WW님 감사드리고, 두 번째는 기름 대 정관장 할게요. GS 대 정관장.
자, 이 경기 일단은 이 경기도 1차전 뭐 생각해보면은 3대 0으로 GS가 막 발라버렸죠. 그 경기에서 이제 생각나는 부분은 결국에 그거였죠. 정관장의 이 레프트 라인 지하랑 이제 뭐 박혜민이 나왔었죠. 일단 기본적인 스타트는. 근데 리시브가 거의 폭발했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때 당시 정관장이 잘 나갔다곤 하지만은 이 둘이가 그냥 쌍으로 지금 난리 그 맞대결 했을 때 리시브가 다 터져버려가지고 뭐 답이 없었던 경기를 보여줬죠. 그때 둘이 합쳐서 뭐 리시브가 뭐 16%, 20 몇 퍼, 20 뭐 20 중반대였나 아무튼 그 정도 그냥 다 터져버렸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애도 뭐 넣어보고 했는데 뭐 안 됐죠. 결국에는 터져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은 쉽게 끝나갔다.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좀 뭐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. 일단은 그래도 정관장이 지난 경기에 그분이 돌아오셨죠. 이소영. 이소영이 돌아왔는데 뭐 엄청난 많은 뭐 경기를 치르진 않았죠. 그냥 잠깐 나와가지고 그냥 뒤에서 리시브 받는 용도 느낌에. 근데 그것마저도 좀 불안했고 공격은 뭐 당연히 뭐 많이 때리진 않았는데 더더욱 안 좋았고 그래서 교체했죠. 이선훈가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뭐 이소영보다 몸이 좀 안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뭐 부상이었던 부분도 있기도 한데 이선우가 뭐 리시브는 평타치긴 했어요. 물론 이제 뭐 결국에 이제 박혜민이 안 된다, 이선우 쓴다, 이소영 쓴다. 물론 지하는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소영이 올라오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. 왜냐면은 정관장이 지금 봤을 때 뭐 지하도 물론 어 그 리시브가 좀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긴 한데 박혜민은 더 폭탄이잖아요, 솔직히. 뭐 이 한 자리가 뭐 문정원이라든지 이소영이 좀 컨디션이 올라서 솔직히 이소영이 뭐 공격보다는 수비를 또 잘하잖아요. 뭐 물론 공격도 생각해보면 잘하죠. 뭐 국대니까. 근데 그래도 작년에 뭐 보여준 것도 생각하면 클러치 사용의 능력이 공격보다는 이런 거보다는 수비가 낫죠. 그런 거 생각하면 나중에 되면 분명히 더 강력해질 거라 생각해요. 근데 지금은 컨디션이 좀 애매한 부분이 또 있기도 하고. 그리고 정관장이 이제 지난 경기 현건한테 따잇 당했죠. 그 경기도 뭐 좀 팽팽하게 가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메가가 성공률이 좀 떨어지니까 여지없이 좀 다져버렸고 다 뭐 무너져 버렸고. 그리고 아까 그 말했던 뭐 이소영과 이선우 뭐 돌려쓰고 했지만 한쪽 자리에서 또 공격력이 안 나와서라는 부분에서 졌고 그거 생각하면 또 GS는 페퍼한테 졌잖아요. 페퍼 벌레 같은 인간들한테. 근데 그 경기 야스민이 그냥 슈퍼 캐리 해버렸죠. 그리고 실바가 좀 범실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강소희 외에 이제 최은지도 리시브 효율도 안 좋고 바꿨지만 또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있었죠. 중앙의 공격도 좀 안 살았던 부분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 그거죠. 오늘 GS의 이 김지원 그리고 정관장의 염에서 둘 다 뭐 그날에 따라서 막 이 볼 세팅하는 그 부분 자체가 기복이 정말 심하잖아요.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조목조목 따져봤을 때 그래도 좀 더 나은 거 물론 이소영이 지난 경기 컨디션과 오늘의 컨디션이 뭐 다를 수 있겠죠.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. 예를 들어서 이제 현건의 정지용을 봐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만약 이소영이 뭐 제대로 된 컨디션 하면 당연히 정관장이 낫긴 하겠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GS가 또 서브 자체가 괜찮고 정관장 자체는 언제든 리시브 흔들릴 수 있고 리시브 똥볼 처리를 이제 염혜선이 지금 잘 못해주고 있는 상황. 그렇다고 해서 그 백업 세터가 나와서도 안예림이 나와서 잘해준다는 또 보장도 더욱더 없기도 하고 소연기는 또 GS가 역배니까 GS 풀쪽 볼게요.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. 뭐 저기에 이제 김지원도 문제고 여기도 이제 염혜선도 문제고 그날에 따라서 달라지죠. 그래도 이소영이 뭐 제대로 된 컨디션이었다면 정관장을 보겠는데 근데 지난 경기 봤을 때는 뭐 쉽게 빨리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. 뭐 오늘 뭐 포텐 터져갖고 존나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GS가 역배니까 GS 풀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남배보다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이 두 팀 어느 하나가 또 한 번 역셔다웃으로 하기에는 그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고 뭐 쉽게 경기가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. 조용기는 뭐 오버사이드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DB 대 KCC. 자, 이 경기 일단은 DB가 뭐 사실상 그 의문에 이제 정관장에게 패배한 것 빼고는 또 SK 상대로는 걔 발라버렸죠. 그거만 아니었으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그때도 말했지만 10연승 할 것 같았어. 근데 의문의 패배를 당한 거. 근데 정관장이 요새 잘하죠. 아무리 봐도 정관장이
뭐 멤버가 존나 좋은 것도 아닌데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감독의 역량과 뭐 조직적인 측면, 시너지 이런 것들이 뭐 좋겠죠. 그리고 종현이가 좀 살아났다는 것도 그렇고 뭐 등등등. 아무튼 DB 뭐 지금 말할 필요가 없어요. 잘해요. 잘한다. 반대로 이제 KCC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좀 아무리 국내라고 하지만 좀 역겹긴 하네요. 물론 손호 상대로 최준용 나오고 갑자기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전성현 안 나오고 아무리 봐도 이건 전성현 마이너스고 최준용이 오랜만에 복귀라고 해도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나. 근데 그거를 이제 석점이 거의 한 뭐 정확히 19개였나? 20개 가까이 되잖아요. 그걸 쳐맞으면서 뒤졌다. 그만큼 수비가 진짜 다 빠진 상태다. DB도 언제든지 외곽에서의 능력, 뭐 로슨도 쓰고 말바노도 쓰고 뭐 골밑에서의 능력 자체도 DB가 밀릴 부분 없죠. 높이가 높은 친구들도 많기도 하고. 반대로 KCC는 뭐 우승 후보고 연병이고 나발이고 지금 뭐 송교창이 돌아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긴 해요. 뭐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뭐 충분히 뭐 메이드할 수 있는 친구들, 여러 클러치 상황이 그런 친구들도 많기도 하고, 용병이 뭐 로슨과 이제 존슨 뭐 체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로슨이 좀 더 낫긴 한데 존슨의 이제 개인 능력치 자체도 뭐 괜찮고 충분히 뭐 도구를 박아줄 수 있다. 근데 DB가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수비력이 엄청 타이트하진 않아요. 엄청 타이트하지 않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DB가 계속적으로 지금 90점 이상씩 경기를 받고 있다. 90점을 넣은데도 불구하고 정관장한테 진 건 좀 의미긴 한데 오늘도 뭐 충분히 90점대 찍을 수 있다 보고 KCC도 뭐 지는 경기들 좀 수비가 타이트하는 애들한테는 좀 득점을 못 넣었긴 했지만은 DB 상대로는 그래도 뭐 충분히 봐올 수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이 경기는 기준점이 175 공룡에서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이 경기는 충분히 오버가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. 뭐각 팀의 수비와 이제 득점 스코어에 대한 기대치를 봤을 때는 오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, 승패는 DB가 이기겠죠. 이기는데 배당이 1점. 다른 뭐 이제 벌레 같은 삼성, 그 다음에 그 뭐야 가스 뭐 이런 애들 상대로는 1.1 받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KCC 나름 이제 우승 뭐 후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서운 이제 토창진 형님 아닙니까? 이럴 때 역배내는 게 또 창진이 형이기도 하고. 그래서 요 경기는 KCC 그래도 7점 오면은 프렌 한번 찍어보자. KCC 프렌에 오버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, 삼성 대 정관장. 솔직히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정관장이 이 정도로 뭐 아무리 초반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달릴 정도인가 싶긴 해요. 뭐 현재 2위죠. 2위 9경기 치러가지고 삼성은 조금 기대치를 살짝 높이긴 했죠. 왜냐하면 코번이랑 이 괴물 같은 용병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코번 외에 뭐 사람이 없잖아요. 코번과 아이들. 이정현도 초반에 뭔가 좀 잘 되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또 원래로 돌아갔고, 시레 파커는 답이 없어졌고, 원석이 또 양 성장세가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나머지 뭐 누구 믿을 수 있는 인간 있나? 없잖아요. 뭐 최승욱, 이동엽 뭐 등등등등. 그리고 그 아시아 커터로 데리고 온 애들은 잘 쓰지도 않기도 하고. 반대로 정관장이 솔직히 지금 삼성이랑 비교했을 때 멤버를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더 위에 있다는 생각이 좀 안 들긴 해요. 근데 이제 뭐 쏠쏠이 데리고 온 이종현의 뭐 활약과 배병준의 효과. 근데 배병준이 지난 경기는 안 나왔죠. 담 증세인가? 목이 아무튼 뭐 담 걸려가지고 못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뭐 나올 수는 있겠죠. 보통 이제 담 걸리는 거는 한 경기 쉬면 보통 대부분 낫잖아요. 그래서 아마 나올 것 같다. 이 부분을 말한 이유가 지난 이제 안양이 삼성 잡을 때 경기를 치렀을 때 뭐 그때 이제 배병준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죠. 거의 뭐 혼자서 20득점 박아주면서. 그래서 뭐 오늘 나오겠죠. 그리고 컨디션은 뭐 하루 담 증세가 걸리긴 했지만은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. 그래서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그냥 요거는 그냥 정관장의 멤버가 좀 마음에 들진 않겠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잘해주는 거 믿을 수밖에 없고, 그냥 단지 조금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관장이란 팀이 아무리 봐도 어,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언제든지 저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긴 해요. 솔직히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걸리긴 한데 그래도 지금 추세는 정관장 아니겠습니까? 정관장 승 보고,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했을 때는 정관장 자체가 저번에 이제 LG와의 경기에서 말을 했지만은
수비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팀이에요. 타이탄 팀. 그 DB 상대로 뭐 90점 받겠는데 그 외의 경기들은 뭐 물론 이제 90점대 박은 경기도 있긴 하지만은 뭐 맞대결에서 90점 받긴 했지만은 자기들이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쓰는 것도 수비 능력치라 생각하고, 반대로 삼성 같은 경우에 골 기대치가 뭐 코본 외에는 딱히 없잖아요. 그날에 따라서 뭐 어쩌다 터지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더 믿기가 힘들기도 하고, 그래서 기준점 대비했을 때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. 이 경기는 뭐 정관장 승에 언더 볼게요. 언더. 됐죠?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4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